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이제서야 삶의 여유를 느끼며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을 때만 해도 이 아이가 언제 커서 말을 하고 걷고 학교를 다닐까 싶었는데 벌써 큰딸과 둘째 아들 둘 다 대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그만큼 세월이 빠르다는 거겠죠. 살면서 사연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마는 저는 남에게도 함부로 말하지 못하는 과거와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 한동안 정신과 약도 먹고 상담도 오래 다녔습니다. 저에게 고상하게 잘 살았을 것 같다는 소리를 주변에서 종종 듣긴 하지만 아니요. 아마 저만큼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도 그다지 없을 겁니다. 무슨 일이기에 제 인생을 한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그 사연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저는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신우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우 때문에 참 힘들었죠. 시어머니 시집살이보다 신우 시집살이가 더 힘들다더니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신우는 정말 보통인 여자가 아니었어요. 살면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여자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회사에 입사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사실 저는 대학교 때부터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와 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 다른 남자를 소개받을 마음이 그다지 없었습니다. 남자는 못 믿을 존재라며 혼자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런 저에게 선배가 본인 남편의 친구인데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꼭 소개를 받아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선배의 방 강요에 가까운 소개에 나가서 차나 한 잔 마시고 오자라는 가벼운 생각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난 그 남자는 키가 크고 인상이 참 선했습니다. 그리고 말투도 조용조용하며 배려를 잘하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 남자를 보며 호감을 느꼈고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여느 연인들처럼 알콩달콩하게 지냈고 결혼 이야기도 오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을 약속하고 제가 먼저 남친 부모님을 뵙기로 했죠. 남친 부모님 댁에 들어섰는데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모두 환한 얼굴로 맞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여동생만 저를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눈길로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어서 와요. 만나서 반가워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연주라고 해요. 어머, 언제 봤다고 어머님, 아버님이래. 넉살도 좋아. 제 말에 신우는 바로 저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좀 당황했죠. 그럼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어머님, 아버님이라고 하지 아저씨, 아줌마라고 하나요? 신우는 첫인상부터 저에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게 식사를 하는데 제가 해산물을 좋아하거든요. 어머님이 아구찜이랑 새우구이를 해주셨더라고요. 우와, 저 해산물 너무 좋아하는데 잘 먹겠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신우는 입을 댔습니다. 아, 나 비린 거 싫은데 다른 거 없어? 내 입은 입도 아니야? 오빠의 아내가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첫 인사를 왔는데도 신우는 투정을 부리고 있더라고요. 나이가 적지도 않았는데요. 그렇게 집에 돌아오며 저를 데려다주는 남친에게 물었습니다. 자기 여동생은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봐. 그러자 남친이 얘기하더라고요. 집에 막내라고 부모님이 워낙 곱게 키워서 버릇이 좀 없어. 본인은 입 바른 소리라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종종 뭐라고 하긴 하는데 전혀 안 고쳐지네. 아까 그렇게 말해서 나 좀 그렇더라고. 저는 그 정도로 말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남친의 동생인데 계속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황당하게도 뒤에 신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불쾌한 얘기를 하더군요. 언니,
우리 오빠는 언니 만나기 전에 여자친구 한 명 만났거든요. 그것도 6개월 사귀고 헤어졌어요. 근데 언니는 몇 명이나 만나봤어요? 요즘 여자들 과거 더러운 여자 많잖아요. 내 친구 중에는 중절 수술한 애도 있고 노래방 알바한 애도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 다 순진한 남자 꼬셔서 시집갔어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언니는 설마 그런 쪽은 아니죠? 하는 거예요. 어찌나 기가 차고 벙찌던지 그리고 화가 나더라고요. 저를 어떻게 보고 생각했길래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리는지 저는 크게 한숨을 한번 쉬고 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 친구 중에는 중절 수술한 애도 없고 노래방 알바한 애들도 없는데 미연 씨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많나 봐요. 보통 친구들은 결이 같다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마요. 하고 일부러 비꼬듯이 저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뭐라고요? 아니, 걔네들하고 친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옛날에 알았던 애들이지. 그리고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럼 저는 뭘로 보고 그렇게 말하신 건데요? 하고 제가 되묻자 허참하며 됐어요 하더니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하며 화가 어찌나 나던지 남친에게 전화해서 와다다 말했죠. 남친도 제 얘기를 듣고는 눈물 쏙 빠지게 혼내겠다며 저를 달랬고요. 그 뒤로 신우는 상종을 하지 말자 신우랑 결혼하는 거 아니다라며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와중에도 신우는 입을 댔죠. 드레스가 별로다. 여기 예식장은 새언니네 집에 더 가까운 거 아니냐. 그럼 되는 거냐. 예단은 뭘 얼마나 해오는 거냐. 나는 뭘 해주냐 등등 뭘 하나 할 때마다 입을 대더라고요. 그게 저도 점점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보통 첫인상이 안 좋아도 지내다 보면 좋아지는 사람도 있는데 신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첫인상 그대로 한결같이 똑같았어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 후 별탈 없이 잘 지내오며 생활했습니다. 아이들을 2년 터울로 낳고 키우며 살림도 하느라 많이 바빴죠. 그렇게 아이들이 6살, 8살이 되었을 때 남편은 사는 곳에서 3시간이 떨어진 곳으로 정근을 가게 되었습니다. 말이 정근이지 사실은 좌천이나 다름없었어요. 남편이 윗사람한테 미움을 좀 받았었거든요. 아이들을 데리고 같이 가야 되나 싶었는데 남편은 그곳이 외지기도 하고 아이 키우기에는 적당하지 않다며 본인 혼자 가서 생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2, 3년만 있으면 다시 본사로 올라올 수 있다며 그때까지만 주말 부부로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알겠다고 했고요.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남편도 혼자 살며 일한다고 고생일 텐데 나도 여기서 아이들 잘 키우며 생활하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사정을 들은 신우는 본인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오빠가 왜 그런 시골로 가야 되느냐. 언니 혼자 편하겠다. 오빠 없다고 나다니지 말라는 소리까지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신우는 그때까지 결혼 생각이 없다며 시부모님 댁에 같이 살았는데 어머님보다 더 난리더군요. 하지만 신우는 늘 저에게 쌍심지를 켜고 흉볼 거 없는지 뭐라 할 거 없는지 찾는 사람이었기에 저도 그쯤 되니 그냥 무시하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내려가고 저희는 주말부부로 생활을 했습니다. 평일에는 저는 아이들 돌보고 남편은 직장 생활을 했고 금요일 저녁에는 남편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같이 생활하다 일요일 오후에는 남편이 다시 근무지로 내려가는 생활을 반복했죠. 그래서 남편이 올라왔다 다시 갈 때면 저는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곤 했어요. 혼자서 식사하는데 반찬도 없으면 라면으로 대충 때울까봐 걱정이 되었거든요. 근데 남편 하는 말이 괜찮아. 미연이가 와서 반찬 잔뜩 주고 갔어. 미연이는 제 신우의 이름입니다. 아가씨가? 아가씨가 거기까지 가셨다고? 요즘 종종 내려오더라고.
어머니가 반찬 챙겨주셨다고 들고 올 때도 있고. 저는 신우가 그런 일을 엄청 귀찮다 생각하고 절대 거기까지 내려갈 일은 없다고 생각했기에 눈이 동그래져서 남편과 얘기를 했죠. 웬일이야? 아가씨가 안말 않고 그렇게 당신한테 갔다고? 오면 내가 용돈 조금 쥐어주기는 하지. 지도 바람 쐴 겸 왔다고 하고. 그니까 이번에는 반찬 안 가져가도 될 것 같아. 저는 신우에게 의외의 모습이 있구나 싶어 좀 놀라기도 하고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저도 남편 사는 곳이나 생활이 어떤지 보고 싶을 때가 있었지만 아이들 데리고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기에 선뜻 갈 수가 없었는데 신우라도 내려가서 남편을 좀 챙겨봐 준다니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우가 늦게나마 철이 들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건 철이 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친 짓을 계획한 거였죠. 그렇게 주말부로 지낸 지 6개월 정도 되었을까요? 그전에는 매주 오던 남편이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오더니 이제는 한 달이 넘도록 집에 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 달씩이나 집에 안 오니 저도 서운한 마음이 커졌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남편이 요즘 분위기가 안 좋아서 주말에도 일부러 일하러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윗사람들 눈에라도 더 띄어야 된다면서요. 저는 남편의 회사 생활을 세세히는 모르니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다 그 주는 또 집에 올라와 주말을 보내고 내려가더군요. 그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저희 친정에서 귀한 송이버섯이 들어왔다고 저희 남편 갖다 주고 좀 먹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따로 사는 사위 안쓰럽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연락해 이번 주에 올라올 거냐니 이번 주는 너무 바빠서 못 올라온답니다. 저는 그냥 택배 보내면 제대로 챙겨 먹지도 못할 것 같아 어떻게 하지 고민하는데 친정엄마는 당신이 아이들을 봐주실 테니 하루 내려가서 남편 밥도 좀 해주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제까지 남편 집에는 두어 번 가본 게 다였고 그것도 한 번은 집 계약하고 한 번은 그 뒤로 이사하고 한 번이라 남편 사는 집을 안 가본 게 오래니 저도 잘 되었다 싶었죠. 그렇게 주말 새벽 저는 기차를 타고 남편이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깜짝 놀래켜주고 싶어서 남편에게는 간다는 말도 안 하고 반찬이며 엄마가 주신 송이버섯이며 바리바리 싸서는 내려갔죠. 남편은 주말에도 출근한다고 했으니 저는 먼저 가서 청소랑 빨래도 좀 해놓고 장도 좀 봐서 찌개랑 국도 좀 끓여놓고 와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남편 집에 갔는데 남편은 출근을 했는지 역시나 없더라고요. 그렇게 집을 둘러보는데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해놓고 지내길래 집에서는 그렇게 잘 치우지 않았는데 혼자 살더니 철들었네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다 수건 빨래를 해야지 하고 세탁기를 여는데 저는 거기서 못 볼 걸 본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여자 속옷이 있었거든요. 위아래 세트로 들어있는데 이게 여기 왜 있나 싶어서 그 자리에 10초는 멍하게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 혼자 사는 집에 웬 여자 속옷이 있나 심지어 세탁기에 들어있다라니 생각이 들자 저는 얼굴이 울그락 푸르락해지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 싶었는데 손이 달달 떨려오고 머리가 어질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서랍장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왠지 속옷 하나만 있을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역시나 서랍장 한 칸에 여자 옷과 속옷이 나왔습니다. 그걸 보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고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멍했죠. 그러다 급하게 숨을 들이마시고는 저는 신발장이며 다른 서랍장이며 미친 듯이 문을 열어 찾았습니다. 신발장에도 여자 신발이 2켤레 있었고 화장실에도 여자 칫솔이며 폼클렌징이며 심지어 생리대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보고 충격에 비틀비틀 나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다 침대에서 뭔 짓을 했나 싶어 너무 더럽게 느껴져서 얼른 일어났죠.
제 눈으로 보았지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나 싶고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인가 싶어 제 볼까지 꼬집어 보았습니다. 그러던 와중 철컥하고 열쇠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그 짧은 와중에도 혹시 여자랑 같이 들어오나 싶어 문 쪽으로 황급히 나가는데 남편이 혼자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잠시 당황한 얼굴로 집 여기저기를 둘러보더군요. 본인이 생각해도 여자 물건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제가 왔으니 놀랬겠죠. 하지만 남편은 당황한 표정을 애써 지우고는 저에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애들은 어떻게 하고 내려왔어? 하며 억지로 반가운 척을 하는데 어이가 없고 기가 찬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 이거 갖다 주러 여기까지 온 거야? 아이고, 힘든데 뭘. 내가 다음 주쯤에 올라가려 했는데. 그러는데 저는 남편 뺨을 있는 힘껏 때렸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뺨을 맞고는 놀란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여보, 왜 이래? 뭐? 왜 이래? 내가 지금 왜 이러는지 몰라? 그녀는 어딨어? 당신하고 같이 사는 그녀는 어디 있냐고!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은 놀란 얼굴에서 갑자기 아 하더니 말하더라고요. 아, 당신 여기 미연이 물건 때문에 그러는구나. 하는 겁니다. 저는 남편 말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아, 그래. 당신이 오해할 만하지. 놀랬지, 여보. 여기 있는 거 다 미연이 거야. 난 또 왜 그러나 했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우가 한번 내려오면 하루 이틀 지내다 가는데 본인 물건을 놔두고 갔다고 하더라고요. 자주 오는데 가지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제가 오해할 만도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그제서야 저는 정신이 차려지면서 남편 뺨을 때린 것과 전후 사정을 듣지도 않고 화를 낸 게 미안하더라고요. 남편은 뺨이 벌겋게 된 채로 저에게 상황 설명을 했고 저는 너무 미안해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럴 수 있다며 본인이었어도 오해할 만했다며 저를 안심시켜 주더군요. 저는 긴장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어요. 진짜 잠시 동안의 시간이었지만 남편이 진짜 바람이 났으면 어쩌지, 나와 아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요. 그렇게 울다가 남편의 뺨을 보고 미안해서 또 울고 남편은 저를 한참이나 달래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남편은 그날 둘이서 외식도 하고 집에 돌아와 맥주를 마시며 영화도 한 편 봤죠. 저는 그 다음날 집에 돌아가면서도 남편에게 미안하다 사과했습니다. 남편은 사람 좋게 웃으며 괜찮다고 다음 주에는 꼭 집에 올라가겠다 하면서요. 저는 그게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냥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그 뒤에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제 옷에 국을 쏟았고 저는 시어머니한테 티를 한 장 빌렸어요. 그렇게 옷을 갈아입는데 신우가 갑자기 방에 들어오더라고요. 화들짝 놀랬는데 신우는 나 서랍에서 이것만 좀 가져갈게요. 하는 겁니다. 제가 옷 들고 들어가는 거 뻔히 봤으면서 뭐하러 따라 들어오나 싶었는데 신우가 하는 말이 언니 속옷 빨간색이네요? 허, 세상에 뭘 이런 걸 입어요? 이러는 겁니다. 저는 저번에 남편네 집 세탁기에서 신우 빨간색 속옷을 봤던 터라 좀 황당했죠. 아, 다른 걸 다 세탁해서 이것만 남아있어서요. 그 속옷은 저희 여동생이 전에 사다 준 거였습니다. 새로 오픈한 백화점에서 샀는데 빨간색 속옷이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다고 해서 샀다며 저한테 선물해 준 거였죠. 그러다 오늘 세탁기를 돌리며 속옷도 다 세탁해버렸더니 빨간 속옷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었고요. 어차피 겉에 어두운 색 맨투맨 티를 입을 거라 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또 시비를 걸더군요. 아니 무슨 술집 작부도 아니고 그런 색을 입어요? 허, 세상에
나는 빨간색 속옷 같은 거 술집 여자 아니고 입는 거 처음 봤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기가 차서 물었죠. 아, 아는 술집 여자가 있나 봐요. 술집 여자가 빨간 속옷 입는 걸 본 것처럼 얘기하네요. 그리고 내가 빨간색을 입던 노란색을 입던 아가씨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우는 씩씩거리며 내가 아는 술집 여자가 어딨어요? 지금 말 다 했어요?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럼 남편네 세탁기에 빨간 속옷은 누구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빨간색 속옷 같은 건 안 입어요? 하고 물었습니다. 신우는 화난 얼굴로 대답하더군요. 그런 거는 얼굴 팔고 몸 팔고 하는 애들이나 입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색을 왜 입어요? 천박하게. 그렇게 말하더니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가버리더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그때 남편 집에서 본 것들은 뭐지? 아가씨 거가 아닌가 싶었어요. 남편이 그 집에 있는 여자 물건들은 다 아가씨 거라고 했고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자 또다시 심장이 쿵쿵거리며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크게 한숨을 여러 번 쉬고 나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그게 혹시나 신우 물건이 아니라면 남편이 진짜 바람을 피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그럼 그걸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지 했지만 그날 시댁에서 제가 뭘 했는지 사실 지금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같이 다과를 먹으며 시어머니가 저한테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넋나간 사람처럼 고개만 끄덕끄덕했죠. 머릿속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려는데 신발장에서 신우 신발이 눈에 띄더라고요. 저는 남편 집 신발장에서 본 그 신발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나가려다 말고 배웅하시는 시어머니께 얘기했죠. 신우는 아까 저랑 다툰 이후로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거든요. 아가씨 발이 참 작으신 것 같아요. 사이즈가 얼마예요? 얘가 덩치는 있어도 발이 작지. 220밖에 안 되잖아. 아, 되게 작네요. 현우 애비도 키에 비해 발이 작잖아. 우리 집안이 다 발이 작은 편이야. 그러시더군요. 저는 네 하고 인사를 드린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본 여자 신발 사이즈를 물론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작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직접 다시 가서 확인을 해봐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친정엄마께 아이들 하원을 부탁하고 바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은 근무하는 시간이어서 당연히 집에 없었고 저는 바로 신발장을 열어 그 신발을 꺼내보았습니다. 신발은 사이즈가 240이었는데 아가씨에 비하면 큰 신발이었죠. 그리고 옷장 서랍도 열었습니다. 전에는 정신이 없어서 여자 물건인 줄만 알고 난리를 치고 아가씨 거라고 해서 다시 볼 생각도 안 했는데 찬찬히 보니 아가씨 스타일하고는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속옷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가씨는 덩치가 좀 있는 편이어서 정확한 사이즈는 몰라도 대략은 아는데 그 집에 있는 건 아가씨에 비해서는 작은 사이즈의 속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색상 또한 빨간색과 진한 핑크색, 호피 무늬 이런 게 많더라고요. 아가씨가 천박하다고 말했던 그 색말이에요. 저는 그날은 머리가 어질어질하지도 손이 벌벌 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분노로 화가 끓었고 저는 남편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신발과 속옷, 그 외의 여자 물건들을 다 사진 찍었습니다. 혹시나 증거로 쓸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그렇게 어디 한번 와봐라 부들부들 하고 있는데 문이 철컥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왔구나 싶어 시계를 보는데 남편이 퇴근할 시간은 아닌데 왔네 싶어 현관을 쳐다보니 남편이 아닌 어떤 여자가 들어오더군요. 그렇게 들어오다 저를 보고는 깜짝 놀라서 다시 나가려는 걸 다급하게 달려가 냅다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그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저는 도대체 어떤 년이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저한테 머리채를 잡힌 채로 어쩌지도 못하고 질질 끌려오듯이 들어왔고요. 저는 그 여자를 바닥에 내팽개치듯 당겨 쓰러뜨렸습니다. 그 여자는 바닥에 쓰러졌고 저를 보고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 누구야? 누군데 내 남편 집을 제 집 들어오듯 들어와. 여기 있는 물건들 다 네 거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눈알만 좌우로 굴리는데 저도 너무 화가 나서 뺨을 한 대 때렸습니다. 똑바로 말 안 해? 그러자 그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저는 미연이 친구예요. 그 여자가 하는 말은 뜬금없었습니다. 거기서 왜 신우 이름이 나오나 싶어 어이가 없었습니다. 뭐라고? 누구? 미연이요. 철현이 오빠 동생 미연이 친구예요. 그러는데 이게 뭔 소리인가 싶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뜬금없이 신우의 친구가 왜 내 남편 사는 집을 제 집 들어오듯 들어오는 거며 이 물건들은 뭔가 싶더군요. 네가 신우 친구인데 왜 여기로 들어오는데? 너 여기 살아? 라고 하니 그 여자는 겁에 질려 얘기를 해주었는데 정말 경악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습니다. 그 상간녀의 이름은 김세나인데 신우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답니다. 신우가 고등학교 때 좀 놀았다는 건 남편하고 얘기하다 들은 적이 있었죠. 그나마 요즘은 철이 좀 든 거라고 예전에는 나쁜 애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못된 짓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요. 어쨌든 그렇게 신우와는 친구인데 신우는 그나마 정신 차리고 전문대라도 들어간 거고 이 친구는 상황도 형편도 그러지 못해서 술집에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친하게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시댁에 이 세나라는 친구가 찾아왔다가 저희 남편을 보고 좋아했는데 신우는 그건 안 된다고 했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술집 다니는 자기를 새언니로 받아들일 순 없다고요. 그래서 사이가 좀 소원해졌다가 오빠가 결혼을 하고 나서 한참 뒤 연락이 왔답니다. 아직도 자기 오빠 좋아하냐고. 그래서 그렇다 했더니 그럼 오빠 만나러 가자고 하면서 자기를 여기로 데리고 왔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하고 가려고 했는데 신우가 적극적으로 둘이 잘해보라는 쪽으로 밀어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신우 하는 말이 지금 새언니가 너무 싫다고 차라리 술집 다녔지만 네가 낫다고 하더랍니다. 그렇게 신우와 같이 남편 집에 자주 들락거리다가 남편하고 눈이 맞았고 본인은 이쪽으로 아예 이사를 와서 지낸다고 하더군요. 술집은 그만두고 속눈썹 연장하는 걸 배우면서 지낸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무리 제가 싫다 한들 아이들까지 낳고 산 세월이 얼마며 오빠 와이프로 산 세월이 얼마인데 제가 싫다고 다른 여자를 그것도 자기 친구를 소개해주고 여기다 앉혀놓은 걸까요? 너무 현실성이 없는 얘기에 이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은 혼란스러운 상황에 다시 철컥하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저와 그 여자를 보고는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다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제 팔을 잡는데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물이 묻은 손으로 저를 만져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 싶은 혐오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은 자기가 직접 설명하겠다 어쩐다 하는데 저는 더 들을 말도 없다고 이 여자한테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자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미 핸드폰 녹음을 했고 저는 남편 변명을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 없어. 이 여자한테 다 들었거든. 그래, 이 여자가 좋으면 그렇게 해. 이 여자랑 살아. 그 말만 남기고 저는 나가려는데 다급하게 남편이 저를 붙잡더군요. 여보, 아니야. 나 저 여자 필요 없어. 나는 당신만 있으면 돼. 내가 애들 아빠고 당신 남편인데 무슨 소리야. 하면서 멍멍 개소리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기가 차니까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저기요, 한철현 씨.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고 꺼져. 당신하고 나는 끝이야. 그렇게 남편을 뿌리치고 나오는데 남편은 신발도 못 신고 또 따라 나오더라고요. 저는 큰 소리로 어디 한번 동네방네 떠들어 줄까 얘기했더니
남편은 그건 부끄러운지 저를 잡은 팔을 놓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바로 남편이 올라왔어요. 평일인데도 올라온 거 보면 급하긴 했나 보다 싶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떠났죠. 저는 옷을 갈아입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남편은 어딜 가자는 거냐며 놀란 눈으로 말하는데 아마 제가 이혼 서류라도 작성하러 가자고 하나 싶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시댁으로 바로 가자고 했고 남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차에 올라탔죠. 그렇게 시댁에 갔더니 어머님 아버님은 평일에 웬일이냐며 깜짝 놀라시고 신우까지 덩달아 놀란 눈으로 나오는데 뭔가 아차 싶은 얼굴이긴 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시부모님께 바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상대로 못 믿으시더라고요. 아가씨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핸드폰에 찍어놓은 사진까지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아가씨 친구라는 김세나라는 여자라고요. 이 여자를 아가씨가 이 사람 집에 들어 앉힌 거나 다름없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말했습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내내하던 며느리가 큰 소리로 난리를 치니 시부모님도 많이 놀라셨는데 신우가 소개를 해줬다는 말에 아버님은 뒷목을 잡으실 정도로 충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우를 방에서 당장 나오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시더군요. 신우는 문만 빼꼼히 열더니 내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미쳤어? 그런 짓을 하게? 그랬더니 저희 남편도 억울한지 네가 걔 데리고 내려왔잖아. 걔 사기당해서 갈 곳도 없다고 부탁했잖아. 그러면서 큰 소리를 내더군요. 그렇게 신우랑 남편이 서로 니 탓이라며 싸우는데 더 듣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더 들을 필요도 없고 저는 이혼하겠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붙잡지도 못하고 신우와 남편에게 뭐라고 할지도 모르시는 듯 충격을 받으신 채로 계셨고 저는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어요. 남편은 절대 이혼은 안 된다고 매달렸거든요. 하지만 저는 양심이 있으면 조용히 이혼하자고 하며 상간소송과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했기에 상간소송에서 승소했고 남편의 외도가 이혼의 주 이유였기에 이혼소송도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나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그리고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도와주셔서 아파트를 구해 아이들과 살았습니다. 사실 저희 아빠가 건물을 한 채 관리하며 지내셔서 생활은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아빠 건물 관리를 도와드리며 월급 받고 그렇게 아이들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아빠가 아빠 건물에 프랜차이즈 도넛집을 하나 해보라 하셔서 저는 그렇게 가게 운영하며 아빠 건물 관리 도와드리며 그렇게 지냈습니다. 남편과 그 상간녀 그리고 신우를 생각하면 한 번씩 울컥울컥했지만 저희 엄마는 제게 그런 것들 언젠가는 벌을 받게 돼 있다며 제 맘에 담아두지 말라고 그래서 병 생기면 저만 손해라는 말을 종종 해주셨어요. 저도 엄마의 말씀을 듣고 일부러라도 나쁜 생각 안 하고 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데 진짜 권성징악이라는 게 있는 걸까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았어요. 거의 왕래도 않고 지냈지만 세상을 떠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도 아이 낳고 산 세월이 있는데 싶어 장례식장을 찾았고 저를 보자마자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렇게 듣게 된 이야기는 충격이었습니다. 그 상간녀가 빚이 있었답니다. 술집에서 일하면서 진 빚이라는데 원래 있는 빚에 사치를 하면서 더 큰 빚을 지고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저희 남편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왔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한테 잡혔대요. 남편 살고 있는 집에 같이 있는데 잡혀서는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그 여자의 빚을 같이 갚겠다고 지장을 찍었답니다. 그렇게 빚을 갚는데 버는 속도보다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더 크더래요. 그래서 그 여자한테 그만하자 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너도 지장 찍지 않았냐고 난리를 치더랍니다. 그렇게 시부모님도 있는 돈 다 털어서 보내고 했는데도 빚이 안 없어지고 그 사람들이 남편 회사까지 따라와서는 협박을 했답니다.
그러다 소문이 퍼지고 남편은 회사까지 잘리고요. 그러다 그 사람들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쳤는데 도망치다 잡혀서 맞기도 했다더군요. 그렇게 지내다 결국은 빚독촉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라고 하는데 무슨 드라마나 영화도 아니고 실제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어서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됐냐고 하니 천벌을 받으려니라며 섬인지 어디인지 어디 더 작은 데로 팔려 나갔을 거라며 욕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새끼 죽인 년 내가 찢어주고 싶은데 어디로 팔려갔는지도 모르겠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살면서 이런 일을 내 주변이니 특히나 내 남편이 겪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이제까지 살면서 남한테 빚 안 지고 그럭저럭 잘 살아왔는데 상간녀 빚 때문에 목숨을 끊다뇨. 그 얘기를 들은 저는 너무 충격이라 이 얘기를 제 친구들한테도 얘기하지 못했어요. 제 말을 들은 저희 부모님도 한숨만 내셨고요. 신우는 그 일로 충격을 받은 건지 아니면 부모님께 맞아 죽을 것 같았는지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도 오지도 않았고요. 저는 충격을 받아 멍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 짓을 벌인 인간들, 너네도 벌 받아라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생각 못했으니까요. 아이들한테도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몰라 한참을 고민하다가 아이들에게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둘째 날과 발인까지는 아이들과 가서 지냈습니다. 저한테야 남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아빠인데 그래도 마지막을 보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저는 한동안은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나를 배신한 남편이라도 그렇게 된 것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만든 인생이니 나는 내 인생을 살자 마음먹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렇게 또 아이들 키우며 살았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을까요? 시부모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애들 아빠 죽은 뒤로 번호를 지웠는데 웬 핸드폰 번호가 뜨길래 받았더니 시어머님이었습니다. 어쩐 일이시냐고 했더니 주변에 더 이상 도움 청할 데가 없어서 혹시나 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 하시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이혼한 며느리한테 연락을 하실까 싶어 뭐 때문에 그러시냐 했더니 신우가 암이랍니다. 자궁 경부암인데 병원비가 부족하다며 혹시 좀 빌려줄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머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신우가 남편 가고 2년 가까이 돼서는 집에 들어왔답니다. 시부모님은 아무리 그래도 당신들 자식이라고 무사히 돌아온 거 다행이라고 했는데 신우는 그동안 채팅 같은 걸로 남자들 만나고 그 남자들한테 돈 조금씩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었답니다. 그렇게 하는데 생활이 될 리가 있나요? 어찌저찌 2년 살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그 뒤로도 부모님한테 돈 달라 하고 없으면 오픈 채팅으로 남자 만나고 그랬대요. 그러다 병 얻어서 수술을 했는데 재발을 했답니다. 그래서 지금 돈이 없다고 친척들한테고 주변 사람들한테 빌릴 만큼 다 빌려서 이제는 빌릴 데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오빠가 그렇게 됐으면 미안해서라도 더 열심히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신우가 살았다고 하니 진짜 넌덜머리가 난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저와 상관 있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뭘 걱정하고 염려할까 싶었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저도 아이들 혼자 키우며 살고 있다. 남편한테 양육비를 받았냐 뭘 받았냐. 그 사람 가고 보험금이랑 나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 돈 구경도 못했다. 나도 돈 넉넉하게 하고 사는 거 아니라 돈이 없다. 그리고 시부모님 전에 나한테 잘해주신 거 기억하지만 신우가 내 결혼 파탄에 기여를 얼마나 했는지 두 분도 잘 아실 거다. 내 가정 그렇게 만든 사람 도와줄 정도로 나 착하지도 순하지도 않다. 어렵게 전화 주신 건 알지만 연락하지 마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안 됐다고 해서 신우를 도와줄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 1년 지났을까요? 신우도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고 문자가 왔지만 저는 찾아가지도 연락하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따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런 일을 겪고 저 스스로 겉으로는 활발하게 사회생활하고 아이를 키웠지만 마음으로는 그런 일이 버거웠는지 우울감이 찾아오더라고요. 우울증 환자라고 해서 늘 축 처져 있는 게 아니더군요. 사회생활도 하고 아이들 앞에서 웃기도 하지만 속으로는 힘들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 벌 받은 건데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저는 정신과에 가서 상담도 받고 약도 처방받아 한동안 먹었습니다. 그렇게 차츰 저도 괜찮아졌고 지금은 평온하게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살면서 별일을 다 겪는다고 하는데 저 또한 별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결론은 착하게 선하게 살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내가 좀 손해를 볼지언정 다른 사람들한테 해 안 끼치고 살아라고, 그런 게 다 나중에 복으로 쌓일 거라고, 그리고 남한테 못되게 하는 거 그거도 나중에 다 쌓여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는 와중에 더 겸손하게 더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